카카오가 이렇게 현대차를 앞서서 탑10에 진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코로나19는 국내 시가총액 판도에 굉장히 큰 요동을 치게 했습니다. 올 초에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포함된 주식 종목 중에서 8곳은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업종들은 크게 떨어질 거예요. 전체 주식이 있습니다. 이 전체 주식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회사의 주식 전체에다가 특정 날짜의 종가를 곱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식 거래가 마지막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시세를 말하는데요. 매일매일 변동되는 종가에 따라 이 시가총액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평가 혹은 순위를 구분짓는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출액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간 매출액인데요. 연간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회사의 외형 혹은 덩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큰 기업 중에서도 약골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작지만 체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는데요. 이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순위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서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부채보다는 자본 총액이 많으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자산, 시가총액이 있다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것은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현재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미래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포함된 주식 종목 중에서 8곳은 올해 5월 20일 기준으로 100대 기업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 곳이 KCS라고 하는 회사인데 올 초 92에서 141위로 50계단 이상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82등에서 110등으로 100등 밖으로 밀려났고요. GS건설도 91위에서 105위로 100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한 기업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아진 기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시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젠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인데요. 작년도 상장사 기준으로 매출 순위를 보면요. 1026등으로 10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올 초 220위에서 5월 22일에는 69위로 껑충 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69위라는 시가총액 순위가 어느 정도 순위냐 하면 대림산업, 롯데쇼핑, 신세계 이들 회사들보다 시가총액이 높고요. 거의 이마트와 맞먹는 수준의 굉장한 파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자동차 업종의 주식 종목 시가총액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올 연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위를 유지를 했었는데 5월 22일 기준으로 10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올 연초에 시가총액이 22위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가 이렇게 현대차를 앞서서 탑10에 진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언택트 비즈니스에 있습니다. 인적 물적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주식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의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되면 6위권에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코로나19는 국내 시가총액 판도에 굉장히 큰 요동을 치게 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알파벳 B, U, G로 응축할 수 있는 버그 주식 종목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버그 주식 종목이 어떤 것이냐면 바이오, 배터리의 B, 언택트의 U, 식료품을 뜻하는 그로서리의 G를 의미합니다. 즉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게임이라든지 포털과 같은 언택트, 그리고 식료품 같은 업종들이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을 했고 순위도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든지 또 석유화학, 철강, 항공 같은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하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석유 회사들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게 된 거고 그 주가가 이제 내리막길이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 관련된 회사 중에 SOL도 주가가 20%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그 석유 관련된 업종들은 크게 떨어질 거예요.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화학 같은 업종들은 다소 예전의 어떤 명성보다 못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주식 종목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시가총액이 떨어지겠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크게 봤을 때 미래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는 융합 산업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융합 산업은 IS 산업이 될 것인데요. AI, 정보기술과 같은 I, 자동차와 화학 같은 C, 그리고 전자와 같은 일렉트로닉스 E를 결합한 IS 산업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단지 자동차 하나의 산업만 의미하지는 않고요. 전자와 화학과 AI와 모든 산업이 결합이 된 융합 산업이 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크게 또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주가가 오르고 또 시가총액도 오른다라고 하는 일정한 공식이 사실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상승된다고 해서 또 시가총액 순위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좋다, 기업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진칼인 경우에 시가총액 순위도 92권에서 42권으로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는 주식에 대한 가치의 어떤 몸값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주당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증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앞으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거다, 이 신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주주들에게 어떤 관심을 유도해서 주식 가치를 오르게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물거품이 돼가지고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